안녕하세요. 호연 인사노무 컨설팅의 최승희 대표 노무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산업안전 분야에서 좀 전문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280건의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한 5.8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뭐냐면은 아주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이행을 하더라도 예방을 할 수 있는 후진국형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런 이제 산업재해와 관련된 문제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법적인 조치를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과 관련한 대표적인 법률 두 가지, 산업안전보건법이랑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다양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가 있습니다. 이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는 1차적으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내용, 예를 들어서 추락이라든지 고소작업, 그리고 이제 붕괴에 대한 위험, 그리고 각종 기계 기구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구를 착용을 한다든지 안전대를 부착한다든지 이런 보호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이게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라는 내용으로 수천 개의 조항이 규율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미이행한다라고 하면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되도록 해서 강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아가서 이런 안전조치라든지 보건조치를 위반한 걸 이유로 해서 근로자가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이제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를 하면서 더 강력하게 강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위험성 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정안전 보고서나 유해 위험 방지 보고서 계획서를 제출한다든지 다양한 내용이 규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을 규율하고 있다고 해도 회사가 실행을 할 힘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은 가장 먼저 회사에서 이런 안전에 대한 업무를 실행할 수 있는 실행 조직을 만들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축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선임을 해서 관리자로 관리감독자, 그리고 그 업무를 도와주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다양한 조직을 만들어서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업무를 실행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의 가장 끝단에 있는 개별 근로자부터 가장 윗단에 있는 이사회까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된 업무가 이행이 되도록 다양한 의무가 규율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법만 놓고 보면은 회사에서 안전과 관련해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법은 정말 촘촘하게 잘 규율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시장 논리에 있어서 안전이 항상 후순위로 밀린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특히 이거는 이제 도급 사업장에서 심한데 도급 관계에서는 직접 고용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간접 고용을 하고 있는 협력업체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급인의 관리가 거의 사각지대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도급 관계에서 이루어질 때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 중대재해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위험의 외주화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국가에서는 이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산업안전 영역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고용을 하고 있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그 도급인에게도 다양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급인의 책임이 요즘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그 사용자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책임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근로자한테 사고가 나면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으로 형사처벌을 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다가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용자뿐만 아니라 도급인은 거의 책임의 수준이 높아지다가 사용자와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 수위까지 올라가게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은 이제 산업 현장에 안전과 보건에 대한 기준을 확립을 하기 위해서 그냥 꾸준히 그 법이 강화가 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이제 중대재해, 다양한 산업재해들이 줄어들지 않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2년도에 드디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사고가 나면은 사업장을 총괄하는 사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한테 이제 처벌이 부과가 되고 경영 책임자한테는 영향이 미쳐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에 대해서 경영 책임자가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있다는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를 다이렉트로 처벌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처벌 수위도 산업안전보건법이랑 비교했을 때 훨씬 높은 수준으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되고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생기면은 최소 징역형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1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를 해야 되고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벌금형이랑 인신형 두 개가 병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데 산안법에서는 10억 원 이하의 법인에 대한 벌금형이 있고요. 중처법에서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형사적인 측면 말고 민사적인 측면도 건드리고 있는데 원래 이제 사고가 나면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이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만큼만 지급을 하면 되는 건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손해액의 5배수까지 확대해서 인정할 수 있게끔 하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실상 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를 할 때 그 처벌 수위와 그리고 이제 금전적인 리스크가 이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근로자가 작업을 하다가 사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까지 최대한으로 부과가 될 수 있느냐. 일단 개인한테는 10억 원의 벌금이 부과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법인한테는 50억 원의 벌금이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8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5배, 40억 원까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은 한 번의 사고로 90억 원이라는 금전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사실 영세한 업체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한 번 사고로 이 90억 원을 부담할 수 있는 업체는 아마 없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기업의 경영 위기까지 가져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을 해라 하나, 그리고 이미 구축해 놓은 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제대로 이행을 하고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제대로 이행을 하는지 점검을 하는 이행관리 파트 하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을 하는 거, 이행점검을 하는 거를 각각 하나씩 이제 꼬집어 보면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깊게 녹아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흔히 중대재해처벌법이랑 산업안전보건법이 굉장히 비슷하고 같은 결의 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둘은 유사하긴 하지만 명확히 목적과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각각 이행을 하셔야 되는 별개의 독립된 법이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처벌을 받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혐의가 없다, 무죄다라고 판결이 나는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산안법 그리고 중처법 하나하나를 다 꾸준히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직은 시행 초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케이스들이 나온 상황은 아니에요. 앞으로 꾸준히 케이스가 많이 나오게 될 거고 특히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정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법이다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